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9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네, 다시 또 벌써 주말이 돌아오네요. 시간 참 빠릅니다. 정신없이 그냥 주식시장에서 원투 스트레이트 터진 후에 정신 차려보면 목요일, 금요일, 시간 참 빠른 한 주, 봄날인데 날씨는 너무 좋은데, 네, 시간은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주식시장을 보면 또 이제 마지막 원투 스트레이트 펀치가 날라왔죠. 네, 그런데 시장이 의외로 그렇게로 가지 않고 잘 버틴다. 저는 그렇게 봤죠. 생각보다도 잘 버틴다. 오늘은 또 파웰이 살짝 더 시장을 달래는 꼭 정해진 거 없다. 50bp 인상하는 거 정해진 거 없다. 살짝 달래는 듯한 뉘앙스. 그래 이제 막판에 나스닥이 살짝 돌아서면서 마감하는 그러한 좋은 모습으로 장이 끝났습니다. 저는 아주 좋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불확실성이 없어지는 거죠. 시장에서 파월의 연설이 가장 큰 시장을 변동성을 키우는 그런 불확실성의 최고 중요한 포인트였는데 이 불확실성이 사라졌다. 그리고 시장 의외로 맷집이 강하게 잘 붙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장에서 CPI에 눈 돌아가면 지는 게임이라고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CPI와 그리고 경기 연착륙 사이에 이 시속 게임인데 이 시속 게임에서 CPI에 눈 돌아가면은 이 장에서 전쟁을 할 수 없다. 이미 지는 게임이다. 반대로 CPI에 대해서 난 모르겠다. 이 분야는 지워버리고 나는 지속적으로 경기가 생각보다 더 강하게 잘 버티고 연착륙으로 가고 있고 새로운 시장의 미래를 향한 먹거리와 기술 개발과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그런 활동성이 강한 시장의 그 움트림, 꿈틀거린 것들이 나타나는 역동적인 시장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만이 이 시장에서 돈을 벌 수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CPI는 변수가 아니라 상수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만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네, 금일시장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금일 종가를 보면 다우는 0.18, S&P 500은 0.15, 상승했죠. 나스닥은 0.4. 막판에 반도체주들 이런 종목들이 치고 올라오면서 장이 나스닥이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정말 다행인 그런 모습인데요. 막판 끝에 항상 시장에서는 중요하다. 그날의 심리, 시장의 심리를 나타내는 것은 막판 시장 20분의 분위기라는 거죠. 네, 나스닥이 11,576까지 상승하며 장을 마친 것은 우리나라 시장에도 오늘 긍정적인 요인을 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아침에 한경 글로벌 TV가 전하는 글로벌 시장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미국 2월 민간 고용이 24만 2천 명 나타나면서 예상을 상회했다. 이거 이제 ADP 지수라는데요. ADP 지수는 A는 오토매틱, 네, D 데이터, P 프로세싱, ADP 이 고용지수라는데 이것은 단순 실업률을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 성별, 인종, 기타 그룹 이걸 세분화해서 1450개의 어떤 조사의 영역을 가지고 사람을 수를 가지고 조사를 하는 거죠. 여기서 자영업자와 민간기업과 어떤 농업종사자는 뺀 수치인데 미국 인구조사국하고 노동통계국이 발표한 아주 세밀한 조사를 한 거죠. 네. 향후 10일 날 발표될 미국 실업률의 전초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꼭 이게 그대로 투영되지 않죠. 서로 조사하는 방식과 이런 것이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상당히 미국의 어떤 그 뿌리들의 미국 그 고용자들의 뿌리의 모습을 잘 볼 수 있는 바닥의 모습을 잘 볼 수 있는 중요한 모습이다. 이게 22만 명 정도 예상을 했는데 24만 명이 나왔다는 거죠. 네. 파월이 3월 FOMC에 정해진 건 없다. 이 말을 하면서 시장이 좀 누그러졌죠. 필요없이 속도는 높일 것이다. 네. 블랙락은 연준이 터미널 레이트를 6%까지 올릴 것이다. 그리고 장시간 유지할 것이다. 이런 단어에 눈이 돌아가면 이 전쟁에서는 진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죠. 네. 제가 어제 이제 나름대로 이 기준금리는 6%까지는 이 장이 견딜 것이다. 터미널 레이트가 6% 이상이 되면 무너질 거겠지만 6%까지는 견딜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제 논리를 어제 이야기했는데 이 부분이 궁금하신 분은 어제 이제 제 유튜브를 보시기 바랍니다. 캐나다가 글로벌적으로 최초적으로 기준금리를 4.5%로 동결을 했죠. 주요국 중에서 첫 동결을 했는데 이런 움직임들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못 견디는 거죠. 그 나라의 경기 침체를
이 나라도 굉장히 CPI가 높은 상황이지만 이 CPI보다는 이제는 적절하게 놓고 경기를 지키고 활성화시키는 게 훨씬 더 필요하다. 그 다음에 디스인플레이션은 나타날 것이다. 속도의 문제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국가들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나라도 지금 3.75에서 멈춰있는 상태인데 글로벌 선진국들이 차츰차츰 이 대열에 동참을 한다면 CPI는 생각보다는 천천히 내려갈 것이고 사람들은 시장을 지키고 경제를 지키는 쪽으로 선택할 확률이 높아 보인다. 이게 새로운 형태의 미국 달러 강세에 대응하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한다면 달러 강세는 지속적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 보이죠. 네, 달러 강세는 높아 보이고 나머지 국가들의 주가는 경제적 성장력과 이런 것으로 버티지 않는다면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래서 IMF 총재는 금리 인상 조기 완화 좀 반대한다. 물가의 재급등을 불러올 수 있다. 이러한 또 경고를 했는데 이 말은 좀 의미가 있어는 보입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함께 막는다는 공조가 이제 깨지기 시작한 거죠. 이게 과연 글로벌 주식 시장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날지 상당히 좀 우려감도 있고 좀 기대감도 있는데 일단 우려감이 일단 높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유로존 4분기 GDP 확정치가 0%로 하향을 했지만 마이너스는 모면을 했다. 아디다스가 올해 30년 내 첫 연간 손실 우려를 나타냈다.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 아디다스 대리점을 하신 분이 100개 정도 됐는데 80개를 계약을 해지해 버리더라고요. 뭔가 새롭게 글로벌 시장 아디다스 재편하는 시장을 보이는데 인터넷 시장을 좀 강화시키는 그런 모습, 뭔가 통폐합을 하고 구조를 조정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이 봉쇄 해제 후 2개월간 출입국 수가 전년비 112%나 올라갔다. 이 중국이 좀 활발하게 우리가 예상했던 거하고는 다르지만 나름대로 속살에서는 조금씩 활발하게 리오프닝으로 가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다. 하지만 우리가 기대하고 글로벌 시장이 기대했던 우상향의 그 V자 곡선은 아니다. 이런 것들이 시장의 오늘 주요 키포인트로 나오고 있는 소식입니다. 네, 달러 지수는 이제 105.67을 기록하면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달러 지수가 국내 어제 이제 1,300원을 환율을 뚫고 환율이 원화가 약세로 올라오는 모습인데 추가로 약세로 돌았을 가능성, 여기에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갈 가능성. 그렇다면 국내 주식은 인덱스는 안 된다는 거죠. 네, 인덱스는 2,400에서 2,500 사이에서 머물러 있을 가능성. 그렇다면 이 틈을 삐집고 지속적으로 빠른 순환매와 개별 종목 장세, 중소형주 장세가 당분간 시장의 대세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미 국채금리 한번 봅시다. 어제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죠? 2년짜리 5.06까지 올라왔는데 5.5bp 상승을 했습니다. 10년짜리도 거의 4%대에 맞닿아 있는데 3.98, 0.5bp. 네, 역시 단기 금리는 크게 상승을 하면서 더욱더 일드 스프레드를 벌려놓은 상황이죠. 네, 이러한 것들이 과연 언제까지 견딜 수 있는지 이제 거의 100bp에 와 닿은데 이 이후에 글로벌 시장이 정말 침체가 6개월 후에 올 것인지 아니면 기존 과거와 다른 패러다임으로 무착륙은 아니지만 연착륙을 하면서 버틸 수 있을 것인지 큰 관심거리이자 걱정거리로 보여집니다. 네, 다행히 WTI는 하락을 하면서 마감했는데 지속적으로 80달러까지 치다가 76.41달러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애플은 0.8% 상승을 했네요. 오랜만에 플러스가 나왔습니다. 152달러. 테슬라는 2,088달러. 테슬라 이제 두 가지 악재가 있는데 지난번에 이제 그 전기차가 모델 S가 서 있는 소방차를 들이받는 사건이 있었죠. 오토 파일럿에 대한 문제, 리콜의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미국 안정청이 이제 조사를 한다는 거죠. 여기에 이제 직원하고 이제 트위터를 가지고 서로 언쟁을 하면서 좀 불벌성사나운 일이 펼쳐지면 테슬라 주가가 2.88% 하락하며 182달러로 내려앉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3.57% 상승하면서 241달러. 미국의 크레딧 스위스인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거기서 엔비디아를 270달러까지 좋다, 올라갈 수 있다라고 리포트를 냈는데 저는 엔비디아는 300달러까지 칠 것이다. 챗 GPT, AI의 모든 것은 GPU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지금 대안은 엔비디아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속 보유를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합니다. TSMC 1.94% 상승 90달러까지 올라왔네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2.38% 상승 56달러. 메타플랫폼스는 0.49% 하락을 했네요. 네, 너블록스는 0.5% 상승. 네, 비트코인은 22,200,000달러를 진학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좀 최근에 이제 가장 우리에게 핫한 게 어제 에코프로가 13%, 14% 상승하면서 정말로 이 2차 전지가 이렇게 핫한데 이게 언제까지 갈 것이냐 생각이 일단 크게 두 가지로 나누죠. 어느 정도 다 왔다는 생각 하나 하고 박순혁인가 그 이사님은 뭐 지속적으로 3배 간다. 지금 20조인데 60조까지 간다. 에코프로 BM 기준으로 이렇게 빅마우스들이 있다는 뭐 전쟁 이제 감정 싸움까지 서로 진행이 되는데 3프로 TV하고 저는 그런 걸 떠나서 지금 그렇다면 글로벌 배터리 시장이 정말 이렇게 핫할 만큼 어떤 호황적인 면을 보이고 있는 건가? 우리나라만의 상황인가?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 2차 전지 배터리 시장이 핫한 것인가? 이 부분이 좀 궁금한 거죠. 네. 먼저 이제 글로벌 배터리 ETF가 있는데 이 ETF는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거죠. 우리 ETF 좀 투자하시는 분들 LIT 이제 티커인데 글로벌 X 리튬 앤 배터리 테크 ETF인데 요즘은 계속 얘는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하락을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만 흥분하고 있다. 이렇게 뒤집어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또한 최근에 리튬, 탄산 리튬 가격하고 수산화 리튬 가격을 봐도 리튬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죠. 그러면 탄산 리튬과 수산화 리튬은 어떤 차이냐? 탄산 리튬은 LFP 배터리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게 탄산 리튬이다. 이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수산화 리튬은 삼원계, NCM, 또 NCA, 삼원계 배터리는 수산화 리튬이 많이 사용되고 탄산 리튬은 LFP 배터리에 사용된다. 이 전 가격이 하락했다는 것은 그만큼 가격 전가력이 약해지고 있다. 가격이 올라야 여기에 연동해서 가격을 전가해서 올릴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원재료 가격 측면에서도 그렇게 높은 상황, 좋은 상황은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만 흥분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글로벌적으로 아까 ETF, LIT ETF를 봤는데 LIT ETF가 우리나라에 상장된 코덱스 2차 전지 ETF를 보면 코덱스는 삼성자산이 만든 거고 LIT는 미래에셋 글로벌 미래엑스가 이제 인수해서 만든 그 회사 ETF 회사인데 서로 보면 먼저 이제 LIT ETF를 보면 알버말이 가장 많죠. 9.84. 글로벌 리튬 광산업체는 알버말, 삼성 SDI가 6%, 파나소닉 6%, BYD 5.6, CATL이 4.84, TDK 4.4, 테슬라 4.3, SQM 4.19 뭐 이렇게 돼 있죠. 우리나라 에코프로 BM이 21%, 삼성 SDI가 17.89, 포스칼 케미가 14.6, 삼성 SDI 얘는 6%이고 얘는 21%니까 에코프로 BM하고 삼성 SDI하고 포스코 케미칼하고 SK 이노베이션만 올라가면은 우리나라 ETF는 상승이 되는데 이쪽에 글로벌 원자재 기업이나 관련된 배터리 만드는 회사, 양극재를 만드는 회사나 배터리 만드는 회사가 주축으로 되어 있는 LIT는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핫한 케이스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제 생각. 세 번째는 중국 CATL은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쭉 빠져가지고 있는 모습. 그렇다면 중국은 올라가지 않고 우리나라만 올라가지고 있고 있다. 세 번째 생각. 그 다음에 알버말이라고 여러분 잘 아시죠? 네, 리튬 광산을 생산하는 알버말도 주가가 하락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가 올라가는 어제 에코프로를 보면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가장 큰 이유는 환매수가 나타난 거죠. 공매도 쳤던 게 얼마 전까지 32만 주였던 것이 21만 주까지 10만 주를 지금 환매수로 공매도 잔고 수량을 줄이고 있는 거죠. 아마 어제 숫자가 나오면 더 잔고 수량이 줄여졌을 겁니다. 자, 그래서 현재 나타나고 있는 에코프로와 에코BPM의 상승은 기본적으로 실적도 좋고 글로벌 오더를 많이 따오면서 이런 잔고도 좋아지는 면도 있고 그게 첫 번째 요인. 여기에 환매수, 그다음 공매를 쳤던 환매수가 섞여서 나오는 상황이다. 어제 같은 케이스는 에코프로는 어떤 많이 투자했던 공매도를 쳤던 기업인 어떤 투자 기관이 이제 이 정도 됐으면 좀 위험하다. 뭔가 손실이 발생한 거죠. 확 꺾어버리면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 수급적인 측면에서의 모습이다. 펀더멘탈적으로 좋지만 수급적인 측면이 주가 상승에 더 많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우리나라의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그룹발
주가 상승은 이제 어느 정도 구분응선을 지나온 것 같다.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일단 단기적으로 한 번 정도 팔아주는 생각. 그런 건 제 생각이고, 그렇다고 이게 끝은 아니다. 에코프로 비행 기준으로 30조는 충분히 갈 수 있다. 하지만 지금 20.2조인데 너무 속도와 스피드가 빠를 뿐이다. 장기적으로 좋게 보는 사람은 팔지 말고 버티셔야 되는 거죠. 네, 무조건 팔 필요는 없습니다. 개인의 선호도에 따라서 투자 전략에 따라서 포지션을 잘 플렉서블하게 좀 유도리 있게 운영을 해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첫 화면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상에서 CPI를 보면 이 장은 먹을 수가 없다. CPI에 겁먹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결국 우리는 CPI를 버리고 경기 연착륙에 집중을 해야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이 이야기를 저는 일괄되게 하는 거죠. 현재 금융시장에서 화제되는 격언 중에 중앙은행에 맞서지 말라가 있다. 그러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글로벌 경기와 금융시장은 전 세계 중앙은행이 미 연준이 맞서고 있는다는 느낌이 나타나고 있다. 방금 보셨지만 캐나다 중앙은행도 이제 금리 인상을 중단한다. 단기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린 거죠. 즉 경기 침체 및 물가 둔화 시그널 모두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는 있습니다. 물론 경기와 금융시장이 미 연준에 맞서고 있는 것이 단순히 버블과 같은 이상 과열에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판단이 드는 게 핵심이다. 공격적인 금리 인상 사이클을 경제가 버틸 수 있는 체력은 미 연준이 통제할 수 없는 미국 경제의 구조적 변화에 상당 부분 기인한다고 보여지고 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미국 경제의 구조적 변화로 인해서 아무리 금리를 올려도 경제가 무너지지 않고 있는 모습이죠. 즉 서비스 지출이 호조를 보이고 고령화로 대변되는 인구 사이클의 변화. 그리고 제가 가장 중시한 지금 기술 혁신 사이클이 지속되면서 과거와 다른 금리를 올려도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는 시장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다. 따라서 주식시장은 초창기는 CPI에 반영하다가 지금은 기술 혁신이라든지 인구 사이클의 변화라든지 서비스 지출 호조라든지 이런 경제 상황, 나름대로 튼튼한 경제 상황에 더 연동돼서 주가가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나더라. 이 그림을 보지 못하면 이 전쟁에서 지고 돈을 벌 수 없다는 거죠. 또한 인플레이션 압력 측면에서도 글로벌 공급망 재편 가속화, 재정 확장 리스크로 대변되는 글로벌 패권 경쟁 등 다양한 물가 상승 요인들은 이전과 달리 미 연준의 금리 정책 효과로 이것을 잡을 수 없다는 거죠. 네. 올해 미국 경제의 침체 진입을 낮게 보는 이유는 앞서 지적한 미국의 구조적 요인들을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글로벌 경제의 또 다른 축인 유로와 중국의 경기 모멘텀이 오히려 강화되면서 즉 순환 회복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도 시장의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압력과 관련하여서는 예상보다 물가 둔화 속도가 더딜 공산이 커진 것은 분명하다. 서비스 경기 호조로 대변되는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의 압력은 공급발 충격으로 인하는 공급 과잉 인플레이션보다도 또 다른 모습, 과거와 다른 모습이죠. 과거에는 70년대는 석유 가격을 올리면서 공급 측면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지금 수요가 강하다는 거죠. 이렇게 수요가 상승하면서 나타나는 인플레이션은 크게 꺾이는 것도 시간이 걸리는 거죠. 천천히 수요를 죽여야 되는 거니까 경제 구조가 하나만 변해야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구조가 블록처럼 이렇게 서로 묶여 있기 때문에 천천히 움직이고 그 다음에 정책도 다양하게 써야 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러한 게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네요. 결국 물가 둔화 속도가 당초 기대보다는 더디겠지만 인플레이션의 둔화는 결국 시간과의 싸움만 남아있을 뿐이다. 서서히 내려올 것이다. 따라서 파월 의장의 의회 연수로 촉발된 빅스텝 및 6월까지 3차례 추가 금리 인상을 넘어선 7월까지 4차례 금리 인상 혹은 6% 정치 금리 인상 확률은 좀 더 우리가 지켜봐야 될 그러한 입장이다. 미국과 캐나다는 이미 금리 동결을 말하고 있죠. 한국과 캐나다는 경기 침체 리스크로 국내에 이어 캐나다 중앙은행도 금리 인상을 좀
중단한다고 했는데 이건 이제 균열이 일어나는 거죠. 이 균열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한번 지켜봐야 될 불안한 요소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지금 지표가 특히 임금, 서비스 쪽 임금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경기 CPI에 부정적인데 우리 이제 글로벌 공급망 압력 지수라는 게 있죠. 네. 글로벌 체인 프레셔 인덱스라는 거였는데 여기는 뭐 제조업 분야하고 운송 분야의 여러 데이터를 조합해서 뉴욕 연방은행이 만든 지수인데 이 지수는 하락하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이 풀리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게 풀리면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을 끌고 내려올 확률.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은 또 봐야 되는. 또한 임대료가 상승률이 꺾였습니다. 네, 임대료 상승률이 가다가 꺾인 거죠. 그렇죠? 네. 미국 소비 물가 중 임대료 상승률이 이거이고 이게 임대료 상승률이 꺾여서 내려왔죠. 진로부 임대료 상승률은 꺾여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CPI의 상승을 붙잡았던 요인들이 바로 풀리지는 않으면 조금씩 녹고 있다. 이 분야를 또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거야. 다 부정적으로 보면은 이 장에서 주식 투자를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당분간 시장의 힘을 믿어라. 시장은 겉으로는 화려하게 CPI 지수를 보고 있지만 시장은 CPI 뒷면에 숨어 있는 전형적인 골디락스, 적절한 CPI도 아예 빠진 것도 아니고 더 올라가지도 않는 상황. 그러면서도 그 안에는 새로운 기술 변화와 새로운 세상 변화와 튼튼하고 안정적인 미국의 소비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주식시장에서 암묵적으로 암암리에 시장을 받치고 지탱하는 힘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만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뭐가 갈지 모르겠어요. 네, 오늘 정도로면은 미국의 이틀간의 원투 스트레이트는 거의 다 맞는 것 같은데 오늘은 좀 상승할 가능성도 좀 있어 보여요. 크게 상승을 하진 않지만 상승할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다시 로봇, 폐배터리, 2차 전지가 갈 건지 기존에 갔던 챗 GPT가 갈 건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미국에서 상승한 반도체는 그렇게 큰 힘을 발휘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따라서 오늘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종목 중에 좀 올라오면 살짝 좀 줄여주고 포지션을 줄여주고 추격자는 단타로 플러스 10%만 보고 들어가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조언을 해줍니다. 저는 여전히 폐배터리는 좀 더 갈 확률이 있다. 3월 14, 15 유로 CRMA에서 발표를 해서 폐배터리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면 그때 파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열공을 원하는데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네, 요즘 많은 친구분들이 들어오셔서 네, 좀 많이 즐기시고 이렇게 나름대로 공부를 할 수 있는 카페가 있구나. 오셔서 같이 집단지성도 느끼시고 제가 이 생각한 많은 자료와 또 제 생각 투자 전략을 한번 보시고 또 제가 관심 갖는 종목도 올려놓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많이 들어오셔서 느끼시기 바랍니다. 네, 유료 카페입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좀 불안을 벗어나는 그러한 긍정적인 하루가 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